지난해 12월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에 대해 모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했습니다. B씨의 가정사를 비하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후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직접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내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런 언사들에 대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여러 행인 앞에서 무료 급식 모금 활동 중인 사람에게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판결문에 최순실이란 이름을 써서 비방한 말을 적시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된 주된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최순실을 빗대서 표현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의 이름이 상대를 모욕하는 부정적 상징기호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최순실 같은 XX, 이게 법정에 가서 유죄가 됐어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네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개 뭐 XX 뭐 이런 식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욕을 들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모욕을 느끼면 확정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특정 사람 이름이 법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름 썼다고 유죄가 확정되면 욕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홍준표도 최순실 같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같은. 거기도 그러면은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홍준표 같은 가령 이렇게. 근데 그거는 실형을 살고 있는 분, 국정농단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홍준표.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모욕죄, 그러니까 모욕이 됐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모욕에 해당하게 됐다는 것이, 그게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회적 평가,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하나의 명사화된 거죠. 이게 굳이 따진다면 이런 뭐 가롯 유다 같은 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게 된 거죠.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회사 관둬. 네가 최순실이냐? 이 사람도 지금 그 유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료 급식 봉사활동하던 사람을 그 옆에 있던 건물주가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같이 한다, 이러면서 욕해서 이런 이름은 남기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면 뭐 김현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네. 아, 그렇지. 이런 김현 같은 하면 혹시 아마 이런 김희선 같은 뭐 이런 뜻으로 혹시 들리는 거 아닐까? 김희선 씨가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지금 현재 사람 이름을 빗대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아니, 그건 안 되죠. 왜요? 그거는 감히.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방송은 못 되고 김현 같은, 김인석 같은 그 정도 방송은 됩니다. 네. 그 최순실 같은, 박근혜 같은, 어떻게 박근혜 같은 소통을 하니? 뭐 이런 어떻게 MB처럼 뻔뻔하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저 고백한데요. 진짜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는 태도는 최순실이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분 정말 조심하세요. 최순실 같은 것 이러면은요,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순실은 보고도 못 본 척 하십시오. 한 사람은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고 네. 한 사람은 벌금 150만 원 150, 선고했군요. 네. 어쨌든 핵심은 최순실 같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욕을- 듣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러네요. 모욕에 모욕에 해당하는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법원이 판례를 인정을 했다.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식 인증이 된 거네요.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네요. 아, 전두환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항상 쓰는 말들 있잖아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굉장히 어쩌면 극찬에 가까운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한가위만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니까 우스운 소리 하나 할게. 쉰 소리. 그 용산역에 보면 달 주차장이 있어요. 달 주차장. 별 주차장, 달 주차장 그래서 있어요. 제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또 주차장까지 만드셨지? 달 주차장. 아우, 정말 웃긴다. 그걸 사실은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용산역에 이제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이제 여러 군데니까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달 주차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겼어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간절하다 이런 얘기죠. 그 옛날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저 용산역에 주차장까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달 주차장. 김대중 대통령 어디에 무슨 뭐 중국집을 중국집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글 쓰다가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중의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달에 대한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달님만 믿는다. 기자들이 온갖 해석을 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달만 보고 달에 대한 어떤 의미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레스토랑 하나 이름도 달 있어요. 달. 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현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니시기에 내모네 문재인 굿즈를 가지려고 그렇게 혈안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하죠.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그 김현 의원이 그렇게 한스러워하던 바로 그거. 저도 받았는데요. 조윤선 그거 그때 박근혜한테 못 받아서 막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딱 한 번 못 받았죠. 지금 받았대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아닌데. 원장님도 받으셨잖아요. 저도 받았어요.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많이 네. 받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근데 지금 그거 선물 돌려보냈다는 게 또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조원진 의원. 네. 그분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그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도 다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그건 거짓말 같고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뭐 아니 뭐 기사가 안 나니까 요즘에. 네. 예. 그래서 기사 내려고 기사용 아닌가 싶어요. 오늘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사용 많이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에게는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대우에 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보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성격을 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추석이라서 좀 약간 이뤄집니다. 국군의 달 행사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해군에서 했잖아요, 행사를. 이제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서로 간 담소 나누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너는 무슨 질문에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게 없었나 봐요. 마지막 병사가 휴가 보내달라고 해요. 대통령한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격인지를 바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휴가 보내주세요 하면 옛날 대통령들 같으면 그래 휴가 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로서 직속 상관이거든요. 부대에 있는 중령 정도밖에 안 되는 대대장들도 자기 직속으로 휴가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끝까지 약속은 하지 않고 그 부대장한테 보낼 수 있는 겁니까라고만 물어봐서 잘 좀 조치해달라고 했지 자기가 휴가를 끊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자체를 인식을 안 하시더라고. 원래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대장한테 자기가 부탁하는 방식을 쓰는 약하다고 거예요. 제가 표현한 것은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정확하게 그 권한 일을 정확하게 관계를 처리한 게 따졌다는 뜻인 거죠.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죠. 권력을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본인이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국가 원수가 바로 직속 상관이에요. 군인들한테는. 그럼 너 휴가 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부대 방문할 아니, 때마다 직접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은 거기서 허허허 웃으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렇죠. 예. 그 지휘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박수치고 대충 그렇게 퉁을 쳤겠지. 그래서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그 병사는 휴가를 갔을까 영장을 갔을까요? 근무 중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자유스러운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김정근 여사는 심지어 그 부대 병사들 먹이려고 치킨을 내가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시고. 자, 여기까지 추석 특집이었고요. 너무 길어졌고. 문무대왕 식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자 장병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문 대통령은 직접 식판에 식사를 담았습니다.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군 생활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무대왕함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최초의 스텔스 구축함이라며 앞으로도 육해공의 균형 잡힌 운용을 위해 해군 전력을 증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SLBM도 또 이렇게 곧 완성 단계에 들어선다고 하니 우리가 그런 잠수함 전력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여사와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입대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바깥에 애인 두고 온 사람들 없습니까? 예, 저는 연애하던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공수부대로 끌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이 사람이요. 제가
입대할 때 훈련소 문 앞까지 같이 오고 또 제가 제대할 때 제대하는 부대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박수 한번 치주세요. 친근한 분위기 속 장병들의 허심탄회한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비록 저는 내년 1월 말에 저녁 예정이다. 인사내 월급을 한 번밖에 받지 못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이렇게 맛있는 치킨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사진 촬영을 함께하기를 원한 장병의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며 장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문 대통령 내외는 장병들과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문무대왕함 방문을 마쳤습니다. 국정농단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홍준표.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모욕죄, 그러니까 모욕이 됐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모욕에 해당하게 됐다는 것이 그게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회적 평가,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하나의 명사화된 거죠. 이게 굳이 따진다면 이런 뭐 가롯 유다 같은 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게 된 거죠.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회사 관도 네가 최순실이냐? 이 사람도 지금 그 유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료 급식 봉사활동하던 사람을 그 옆에 있던 건물주가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같이 한다 이러면서 욕해서 이런 이름은 남기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면 뭐 김영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네. 지난해 12월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에 대해 모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했습니다. B씨의 가정사를 비하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후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직접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내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런 언사들에 대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여러 행인 앞에서 무료 급식 모금 활동 중인 사람에게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판결문에 최순실이란 이름을 써서 비방한 말을 적시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된 주된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그렇지. 이런 김현 같은 하면 혹시 아마 이런 김희선 같은 뭐 이런 뜻으로 혹시 들리는 거 아닐까? 김희선 씨가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지금 현재 사람 이름을 빗대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왜요? 그거는 감히.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방송은 못 되고 김현 같은 김인석 같은 그 정도 방송은 됩니다. 네. 그 최순실 같은 박근혜 같은 어떻게 박근혜 같은 소통을 하니? 뭐 이런 어떻게 MB처럼 뻔뻔하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저 고백한데요. 진짜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는 태도는 최순실이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분 정말 조심하세요. 최순실 같은 것 이러면은요.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순실은 보고도 못 본 척 하십시오. 한 사람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최순실을 빗대서 표현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의 이름이 상대를 모욕하는 부정적 상징기호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최순실 같은 XX 이게 법정에 가서 유죄가 됐어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네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개 뭐 XX 뭐 이런 식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욕을 들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모욕을 느끼면 확정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특정 사람 이름이 법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름 썼다고 유죄가 확정되면 욕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홍준표도 최순실 같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같은. 거기도 그러면은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홍준표 같은 가령 이렇게. 근데 그거는 실형을 살고 있는 분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고 네. 한 사람 벌금 150만 원 150, 선고했군요. 네.
어쨌든 핵심은 최순실 같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욕을- 듣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러네요. 모욕에 모욕에 해당하는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법원이 판례를 인정을 했다.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식 인증이 된 거네요.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은 나쁜 것이라는 걸 인증한 거네요. 아, 전두환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항상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굉장히 어쩌면 극찬에 가까운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한가위만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니까 우스운 소리 하나 할게, 쉰 소리. 그 용산역에 보면 달 주차장이 있어요. 달 주차장. 별 주차장, 달 주차장이 그래서 있어요. 제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언제 또 주차장까지 만드셨지? 달 주차장. 아우, 정말 웃긴다. 그걸 사실은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한가위만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니까 우스운 소리 하나 할게, 쉰 소리. 그 용산역에 보면 달 주차장이 있어요. 달 주차장. 별 주차장, 달 주차장이 그래서 있어요. 제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언제 또 주차장까지 만드셨지? 달 주차장. 아우, 정말 웃긴다. 그걸 사실은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용산역에 이제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이제 여러 군데니까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달 주차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겼어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간절하다 이런 얘기죠. 그 옛날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저 용산역에 주차장까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달 주차장. 김대중 대통령 어디에 무슨 뭐 중국집을 중국집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글 쓰다가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중의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달에 대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김민석 같은 그 정도 방송은 됩니다. 네. 그 최순실 같은 박근혜 같은 어떻게 박근혜 같은 소통을 하니? 뭐 이런 어떻게 MB처럼 뻔뻔하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저 고백한데요. 진짜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는 태도는 최순실이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분 정말 조심하세요. 최순실 같은 것 이러면은요.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순실은 보고도 못 본 척 하십시오. 한 사람은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고 네. 한 사람은 벌금 150만 원 150, 선고했군요. 네. 어쨌든 핵심은 최순실 같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욕을- 듣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러네요. 모욕에 모욕에 해당하는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법원이 판례를 인정을 했다.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식 인증이 된 거네요.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은 나쁜 것이라는 걸 인증한 거네요. 전두환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항상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굉장히 어쩌면 극찬에 가까운 건데 알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회적 평가,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하나의 명사화된 거죠. 이게 굳이 따진다면 이런 뭐 가롯 유다 같은 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게 된 거죠.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회사 관도 네가 최순실이냐? 이 사람도 지금 그 유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료 급식 봉사활동하던 사람을 그 옆에 있던 건물주가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같이 한다 이러면서 욕해서 이런 이름은 남기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면 뭐 김현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네. 그렇지. 이런 김현 같은 하면 혹시 아마 이런 김희선 같은 뭐 이런 뜻으로 혹시 들리는 거 아닐까? 김희선 씨가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지금 현재 사람 이름을 빗대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아니 그건 안 되죠. 왜요? 그거는 감히.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방송은 못 되고 김현 같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의 이름이 상대를 모욕하는 부정적 상징 기호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최순실 같은 XX. 이게 법정에 가서 유죄가 됐어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네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개 뭐 XX 뭐 이런 식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욕을 들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모욕을 느끼면 확정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특정 사람 이름이 법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름 썼다고 유죄가 확정되면 욕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홍준표도 최순실 같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같은. 거기도 그러면은,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홍준표 같은, 가령 이렇게. 근데 그거는 실형을 살고 있는 분, 국정농단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홍준표.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모욕죄, 그러니까 모욕이 됐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모욕에 해당하게 됐다는 것이 그게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미를 갖게 됐다라. 지난해 12월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에 대해 모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했습니다. B씨의 가정사를 비하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후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직접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내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런 언사들에 대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여러 행인 앞에서 무료 급식 모금 활동 중인 사람에게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판결문에 최순실이란 이름을 써서 비방한 말을 적시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된 주된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최순실을 빗대서 표현한 것은